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는 전 세계 공동 7위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표지색이 초록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문 한 자리가 추가되며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집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안전성 논란 부분도 강화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새 여권을 두고 먼저 국민 의견 조사가 실시됩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하도록 준비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새 여권은 여권 사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권 번호 고갈을 막기 위해 여권 번호에는 영문 한 자리가 추가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집니다. 여권의 보안성도 강화됩니다. 신원 정보면을 현재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또 남대문과 다보탑 디자인으로 통일된 사측면도 차세대 여권에는 각 시대별 대표적 유물을 배치해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금박 처리된 A안과 엠보싱이 들어간 B안 등 두 가지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안을 12월까지 차세대 여권 디자인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현행대로 일반 여권과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등 여권 종류별로 색상을 차별화할지 한 가지로 통일할지의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확산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상시 면회소 설치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약 10만 명의 이산가족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가족 상봉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재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원 외교의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실 관계자는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셔먼 의원과 제럴드 커널리 의원, 디나 티투스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간 협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21차례나 이뤄진 반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전쟁 이후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커널리 의원은 미국의 소리에 보낸 이메일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다시 만나길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고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보다 양당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 538의 조사 통계에 따르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5%에 이르는 반면 공화당이 그대로 다수당 위상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은 15.5%에 그쳤습니다. 보름 전에 비해 양당 간 승리 예상 확률 차이가 52.6%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더 벌어져 민주당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81%,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은 19%입니다. 보름 전에 비해 양당 승리 전망 격차가 45.2%포인트에서 62%포인트로 더 벌어지며 공화당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새로 선출하는 상원 의원은 35명입니다. 35개 지역 가운데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26곳으로 산술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26개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고 2석을 더 빼앗아와야 다수당이 됩니다. 538의 판세 분석을 보면 선거가 치러지는 35곳 중 민주당 당선이 확실한 지역은 18곳이고 공화당 당선이 확실한 지역은 4곳입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은 5곳, 다소 유리한 지역 2곳, 백중세는 2곳이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 3곳, 다소 유리한 지역은 1곳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후원의 밤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루 연회장에서 교육위원회에 도전하는 후보 4명을 후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 임기직에 도전하는 레베카 리, 민은영, 티모시 양 3명의 한인 후보와 1년 임기직 재선에 도전하는 토머스 마타라조 후보는 행사장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출마의 변을 밝히고 펠팍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호 1번을 배정받은 민은영 후보는 파라무스 공립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펠팍 교육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또한 또 교사들을 실력 있는 교사들을 써서 학교 질을 높이면 또 타운이 발전이 되니까. 기호 2번 레베카 리 후보는 현재 통역사로 일하고 있으며 펠팍에서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어머니로서 펠팍 학군의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쪽하고 학교하고 학부형들하고 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팰리세 파크로 만들고 싶어요. 기호 3번 티모시 양 후보는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펠팍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교육 시스템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많이 임프루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많으니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1년 임기직 기호 2번을 배정받은 토머스 마타라조 후보도 펠팍 학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싶다며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펠팍 교육위원 의석에 이번 한인 후보 3명이 당선될 경우 7명의 한인 교육위원이 펠팍 학군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 민주당 후보 또한 공화당 소속 현역 톰 메가더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메가더 의원과 김 후보는 각각 47%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고 스톡튼 대학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8%가 부동층으로 조사돼 앞으로 이들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양 후보가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에서 9월 동안 어떤 후보보다 많은 230만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 모금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가더 의원 측은 최근 한인 언론에 메가더 의원이 한인 입양인 2명을 훌륭하게 양육하며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더 의원은 2년 전만 해도 민주당 후보의 20% 이상 큰 격차로 앞섰지만 김 후보와의 접전에서 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는 신체검사 증명서 I-693의 유효기간이 통상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의사 서명을 받은 I-693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신청자들에게 업데이트된 I-693 양식을 다시 요구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이민서비스국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폐렴 등 전염병 질병 보유 유무와 백신 접종 사실을 검사해 그 결과를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5년 폐렴 발병 위험도에 따라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 후 적체로 인한 장기 대기자들은 여러 차례 신체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한인 3명을 포함한 일당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사채업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만 상당의 자금 세탁 증거를 포착하고 이들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뉴욕 일대의 성매매 업소를 상대로 사채업을 해오던 한인 김광규 씨와 아내 한현경 씨, 이홍래 씨를 포함해 총 6명을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의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세 사람은 맨하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성매매 업소 직원과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으며 제때 완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본인이 운영하는 개의 들것과 성매매를 강요해왔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개인 계좌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계좌를 통해 $200만 이상 자금 세탁을 위해 주고받은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개인 계좌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계좌를 통해 총 $200만 이상 자금 세탁을 위해 주고받은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맨하탄 14스트리트과 29스트리트 두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 지역이 약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약탈범들은 주택이나 상가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베이카운티 경찰국은 허리케인 이후 매일 10명꼴로 약탈범을 체포하고 있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지미 스탠펀드 경관에 따르면 대부분 무장한 약탈범들이 허리케인으로 부서진 상점과 가옥에 침입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가고 있다고 밝히며 플로리다 베이카운티 경관들이 허리케인 피해 복구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탈범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카운티는 허리케인 피해가 극심한 멕시코 비치, 파나마 시티 비치 배후 주택가와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30명으로 늘었으며 플로리다 베이카운티에서만 12구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플로리다에는 현재 약 1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이며 피해 주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통행 금지령과 휴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한 구조단체는 플로리다에서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소재 불명 상태의 주민이 약 7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4년 만에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차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특별한 의미는 제도의 공정성 여부를 넘어 미국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에 대한 공정함과 그 공정함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한인 사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